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열렸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정당 중심의 선택을 넘어 민주시민으로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해 경남 산청과 하동을 덮친 산불은 무려 10일 동안 이어지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화마의 상처가 깊게 남은 그곳에 기독 공동체 72곳이 마음을 모아 푸른 소망을 심었습니다. 칼빈 대학교가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선교적 사명을 결합한 AI 융합 글로벌 미션 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CTS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구시군의장,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방의원 등 수천 명의 지역 공직자를 한 번에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100년지 대계를 책임질 시도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는데요. 유권자들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책임감을 안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투표소 현장에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투표소 앞, 자녀의 손을 잡은 부모,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까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저마다의 고민과 선택이 담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강선재 씨는 남편과 나란히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심을 확인하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이 한 표가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내란 이후에 처음 이뤄지는 선거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의견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어서 한 표의 가치를 행사하고 싶어서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인 만큼 거창한 구호보다 지역의 삶에 직접 닿는 현안을 먼저 따졌습니다. 얼마 전 노량진동에 새로 터를 잡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정원길 씨, 청년 일자리와 주거 환경, 재개발처럼 이 지역만의 밀착 과제들이 투표 기준이 됐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좀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라든지. 신앙을 가진 유권자들은 어떻게 후보자를 선택했을까? 종교와 정당 지지를 곧바로 연결짓는 시각에서 벗어나 헌법 안의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의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니 내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자들을 향한 제언도 나왔습니다. 공약집을 손수 잊고 기도하며 후보를 정한 만큼 당선자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약속한 공약을 소신껏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기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공약한 내용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신앙인과 비신앙인, 청년과 장년을 넘어 유권자들은 더 나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향한 뜻을 투표용지에 담았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경상남도 산청군의 푸른 숲과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척박한 땅에 기독 공동체들이 푸른 희망을 심었는데요. 그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르른 숲이 우거진 경상남도 산청군. 자세히 들여다보면 푸른 잎 대신 검게 그을린 흔적과 생기를 잃은 나무 더미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산청과 하동 지역을 덮쳐 무려 10일 동안 이어진 대형 산불의 흔적입니다. 산림청 통계상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지속된 재난은 축구장 2,600개 면적에 울창했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의 기독공동체 72곳이 마음을 모아 생태환경 재건에 나섰습니다. 한빛누리재단과 하나복 네트워크, 스리플래닛을 중심으로 교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생태회복 사역에 앞장서온 한빛누리재단은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금식 캠페인을 전개하며 기부금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어 고통받는 피조물과 기후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탄소를 줄이는 그리고 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생활 양식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살아보자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고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생태 회복을 위해 또 창조 세계 돌봄을 위해 좀 앞장서길 바라는. 이번에 심은 묘목은 총 1,500그루.
특히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성을 지니면서 황폐한 땅에서 빠르게 자라는 오동나무를 엄선해 식재했습니다.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은 단순한 식재위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AI 분석 시스템으로 드론 등 묘목의 성장 과정을 지속해서 추적 관리할 방침입니다. 창조물들이 피해 입는 것들을 저희가 복구는 누군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이웃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사랑이라는 개념으로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불티 하나로 시작된 산불이 깊은 상처를 남긴 경상남도 산청군. 사람이 접근하기조차 힘든 험준한 산지에 심긴 작은 묘목들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실천으로 푸르게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휴학생 포함 재학생 3,600여 명 규모로 성장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칼빈대학교인데요. 칼빈대가 최근 2026 드림 빌더 나이트를 개최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창의 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 유학생을 포함 재학생 3,600여 명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칼빈대학교가 2026 칼빈 드림 빌더 나이트를 개최하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날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AI 융합 글로벌 미션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강의실을 넘어 생성 AI와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앞에 AI 융합 글로벌 미션 센터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황 총장은 또 미래형 창의 교육 플랫폼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은 AI와 협업하는 프롬프트 설계 능력을 키워가고 배우고 엑셀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 시공간에 제약 없이 고도화된 콘텐츠를 체험하며 실전 역량을 길러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 위에 첨단 학문을 융합하여 전 세계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빛을 비출 미래 인재들이 바로 이 공간에서, 이 건물 안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전 선포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네팔 유학생들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으며 칼빈대 다큐멘터리 영상과 후원자 소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칼빈대학교의 새로운 도전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에 든든한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신앙과 AI의 미래가 국내외 주요 AI 모델 10개를 대상으로 신앙과 신학 분야 답변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AI의 답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일부 모델은 이단적 주장이나 왜곡된 신학 내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AI가 양질의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의 건강한 콘텐츠 생산이 중요하다며 성도들 역시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앙과 AI의 미래는 인공지능 시대 속 교회가 성경과 신학적 기반 위에서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실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일터를 교회가 직접 품고 응원하는 상생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한 교회가 성도들의 일터를 신앙공동체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청주 좋은교회는 지난 5월 31일 제3회 좋은 소상공인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성도와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좋은교회 소속 100여 개 소상공인 업체 가운데 엄선된 39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20여 개의 홍보 판매 부스와 무인 광고 배너가 설치돼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참 힘들 때 우리 교회에도 한 100여 가정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있었는데 사실 동역자들 간에 정보가 잘 공유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한날 한시에 한번 홍보할 수 있는 잔치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소상공인 엑스포가 이제 올해로 3회째를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좋은교회는 신청비 5만 원으로 홍보 판넬 제작과 부스 운영, 홈페이지 등재까지 지원해 자영업 성도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부스를 돌며 이웃 성도의 사업장을 응원했고 시식과 체험, 즉석 상담이 이어지며 자연스러운 거래와 격려가 오갔습니다. 교회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만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장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원래 자영업 하다 보면 다 알아서 홍보해야 되고 스스로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 깔아주시고 대면에서 홍보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도 너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힘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교회는 앞으로도 성도 간의 거래와 추천이 이어지는 신앙공동체 경제순환을 만들어가는 한편 교회의 섬김을 지역 상권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복음과 일터, 예배와 삶의 자리를 잇는 청주 좋은교회의 발걸음이 위축된 자영업 현장에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호입니다. 광주 지역 1760여 교회를 대표하는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신임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직전 대표회장 광주 상록교회 정석윤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제40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나종감 목사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 흐름에 발맞춰 교회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 목사는 또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교회가 시대의 양심으로서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청년관이 제6회 청소년 청년 찬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정교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비전플레이스 교회와 만종감리교회 등 교단을 초월한 지역 내 9개 교회가 참가해 밴드와 중창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명륜감리교회 제이드림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주 청년관장 박인철 목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삶 가운데 넘치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우항리교회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제47호 지정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위원장 한민수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예장합동 정영교 부총회장은 교회 역사가 내 심령으로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사적지 지정식에서 지정증서와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1906년 세워진 우항리교회는 이기풍 목사가 사역 중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했던 교회로 이를 기리기 위해 순교 기념관을 세워 기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에 더욱더 함께 나누는 또한 그런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함께 지켜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가 닷새간 2026 춘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의 청주, 나의 순복음, 나의 교회를 주제로 열린 부흥성회 마지막 날 강사로 나선 서울 남부교회 정동균 목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69년의 역사적 뿌리를 돌아보고 다음 세대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물맷돌 중앙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CTS 특별기획 뮤지컬 컨트리 시스터즈를 선보였습니다. 새신자 전도잔치로 진행된 이번 뮤지컬 공연은 물맷돌 중앙교회 성도와 지역 이웃 3,500여 명이 참석해 대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맷돌 중앙교회 안호성 담임 목사는 앞으로도 친숙한 문화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와 울릉도 땅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울려 펴졌습니다. CTS 울산방송운영위원회 2026 울릉도 기도원정대가 독도를 직접 찾아 민족의 정기를 지키고 안보 확립을 위한 현장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염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독도를 꼿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이 독도를 통하여 국민의 정기가 크게 뻗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울릉도 기도원정대는 울릉도 독도선교 100주년 기념관과 울릉동광교회를 방문해 울릉도 초기 기독교 역사와 선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울릉도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결교단들은 5월에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세웠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변화를 선포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종만 신임총회장을 만나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취임 소감과 함께 한 해 동안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성 교단으로 위해서 저는 이제 소통하고 세대 간의 소통, 또 지방회와 총회 간의 소통, 또 각 계파 간의 소통, 소통을 우선 과제로 삼아서 우리 교단이 서로가 신뢰하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총회장님께서는 농어촌과 도시 간의 협력 모델 구축, 또 미자립교회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단 안에 이제 그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시골에서 재배한 것들을 도시교회들이 판매해주고 사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요. 시골 교회를 위한 전도법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널리 좀 알려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 은퇴를 했지만 아직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활용하게 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느냐,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서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참 행복하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사역 지원과 함께 목회 후보생을 양성하는 것도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 교단에서 매년 청년들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세미나 1년에 2차례, 3차례씩 매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좀 신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들이 헌신된 일꾼으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신대원에 입학하는 모든 신대원 입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할 때까지는 무조건 50% 이상을 끝까지 장학금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목회를 지원하거나 선교사를 지망하는 모든 신대원생들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열심히 돕고 있고요. 또 학교 측에서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총회에서도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 목회자 수급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의 처우 개선 비전도 밝히셨습니다.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성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전하신 분들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주거, 그 다음에 생활비, 한국에 왔을 때 병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주거 문제는 한 번에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5만 원씩 넣으면 총회에서 5만 원,
지원해서 10만 원씩 넣어서 임대주택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응급재단에 가입하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최소한의 기초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응급재단에 가입하신다고 하면 사실 그 응급재단도 연한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에 한해서 5년을 더 연장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첫 걸음부터 지금 그들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힘있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예수교대 선교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총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모든 우리 예성 공동체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장으로서 신뢰를 주는 총회장이 되도록 힘쓸 겁니다. 예성 교단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리더는 말이 아니라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가 승리하고 믿음이 승리한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반드시 이 사회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사회에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회장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보겠고요. 또 다양한 정책을 또 내시고 그걸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가는 총회가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동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